안녕하세요. 유튜버 인생의 10차선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제결혼 비용, 국제결혼 회사, 개인 소개 중에서 어느 것이 저렴한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남성분들 중에 국제결혼은 꿈도 생각지 않고 살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뀐 분들, 또 주위에 지인이나 거래처 사람 중에 누가 국제결혼 했다더라 하면 그 사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국제결혼 했다고 하면서 나 자신도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참에 국제결혼 한번 알아볼까? 그 지인한테 소개해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해볼까? 등등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대로 국제결혼 시에 회사를 통해 했을 때와 개인 소개를 통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소요되는 비용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제결혼한 지 14년 된 다문화 가정이고, 이 업을 13년차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 소개 서류 대행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팩트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설명과 전달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베트남으로 정해서 설명하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 소개와 개인 소개 비용 차이는 별반 차이 없다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화면으로 띄워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왕복 항공권, 2번 공항 픽업부터 맞선을 위한 숙식 비용까지, 3번 결혼식 관련 전체 비용, 4번 신혼여행 관련 비용, 5번 신부 한국어 어학당 비용, 6번 서류 비용, 양국 혼인신고와 비자 서류를 위한 서류비입니다. 7번 마담 소개 비용, 이거는 한국 결혼회사에 커플 메이저 직원이 있듯이 베트남도 신부를 최초로 소개해서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커플 매니저입니다. 8번 신부 입국 항공료, 여기까지가 보통 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아래는 회사와는 무관하게 고객이 신부에게 배려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9번 신부나 처갓집에 배려로 지출하는 비용, 출국할 때 보통 한 150에서 200 또는 250까지 가지고 가는 비용이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10번 신부에게 4번 정도 보내는 용돈, 한국 어학당 이수기간 동안 보통 4번 정도 매월 한 40만원가량 신부에게 용돈으로 보내주는 비용이 어느 회사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11번 2차 또는 3차 방문 비용, 신부를 한 번 더 만나서 정드리려고 들어갈 때 항공권, 숙식비, 선물비, 신부나 처갓집의 배려 지출비로 약 한 300만원은 무조건 소요됩니다. 회사 비용은 1부터 10까지 필수적으로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계약을 쉽게 유도하려고 보이는 비용을 적게 책정해 막상 성혼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어떤 이유를 만들어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 98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회사나 위 11번까지 그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좋기 2000만원은 그 이상은 무조건 듭니다. 그렇다면 지인 소개의 경우 비용을 역시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소개의 경우 그 소개자 여성이 통역으로 따라 들어가므로 동행인 항공권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번의 맞선비 통역비와 7번 마담 소개비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소개 비용이 왜 만만치 않게 드는지 여기에 숨은 팩트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신부들이 개인 소개를 처음 할 때는 소개를 원하는 남성이 통역을 해야 하는 소개 여성에게 항공권만 발권해주면 그 처갓집에 덤으로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약 한 70% 정도는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남성이 신부가 입국하기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그 신부의 모든 근황, 뭐 문자 통역 같은 거나 번역 같은 거 또는 서류 절차 뭐 등등 소개자 여성한테 부탁하게 되면서 소개해준 신부는 일일이 현지에 전화해 알아보고 체크하고 남성에게 전달해 주는 게 여간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올 때가 많은데 사람 소개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특히 남성이 신부에게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거나 연락 좀 해보라고 하거나 뭐 신부가 한국어학당을 게을리다녀 한국말이 전혀 안 늘거나 하면 여지없이 남성으로부터 아무 때나 연락이 와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입국 후에도 소개한 여성의 마음처럼 신부가 잘 살아주지 못하면 남성으로부터 원망까지 듣고 정말 귀찮은 일이 많아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인 소개부터는 아예 지인 소개를 안 해주려고 마음을 싹 바꾸는 여자가 많고, 아니면 두 번째 소개부터는 소개비를 단단히 챙기는 여성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잘 사는 다문화 가정 부부한테 개인 소개를 부탁하면 싹 거절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를 이미 당해봤거나 개인 소개했던 그 다른 여성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이미 체득한 경우입니다. 즉 개인 소개도 진행 과정 동안 엄청 머리 아프고 입국 후엔 남녀가 서로 자신에게 원망이라도 하면 무조건 양쪽에서 욕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 소개를 흔쾌히 응하는 경우엔 이젠 그 머리 아픈 대신에 단단히 소개한 몫을 챙기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개인 소개 비용이 회사 비용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개를 원하는 남성에겐 소개비가 있는 척을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소개한 여성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800만원 정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위 모든 지출 항목마다 도매 효과가 있어 개인 소개보다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 소개는 그 1, 2회성이다 보니 도매 효과가 없어 모든 항목마다 회사보다 비용 지출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애초 생각처럼 개인 소개 비용이 회사 비용보다 결코 쌀 수 없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개인 소개와 회사 소개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소개의 단점은 신부 선택폭이 매우 좁다는 점, 계약서가 없으니 진행했다가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 일이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니 진행 과정에서 실수나 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또 아무리 개인 소개라 하더라도 100%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적엔 개인 소개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해 시작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성격과 욕심이 다 제각각 다르듯이 정작 입국해 살아보면 소개해준 여성의 성향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국내인끼리 연애로 파악한 후 결혼해도 살다 보면 이혼이 생기듯이 국제결혼 지인 소개도 100% 착하다고 믿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결혼 회사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의 장점은 신부 선택폭이 넓다는 점, 차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점, 회사가 좋은 회사일 경우에는 진행 중에 통역 번역에 더 적극적이고 신부 입국 후에는 사후관리나 모임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개의 단점은 못된 회사를 선택했을 시엔 오히려 개인 소개만큼도 못할 수 있고 비용도 엄청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제결혼 비용, 국제결혼 회사냐, 개인 소개냐, 어느 것이 저렴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